한수정은 오전 10시 거실 창문을 열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침투하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재혼한 지 5년 이 집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다. 남편 박민주는 과묵하지만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행복을 쌓아왔다. 수정은 커피를 내리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소파, 벽면을 채운 민준의 책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이 안정감을 사랑했다. 첫 남편을 잃고 5년간 홀로 살던 시절, 매일 밤 찾아오던 공허함을 이제는 거의 느끼지 않았다. 여보, 나 회사 선배 만나고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의 모습이 든든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아마도. 연락할게요. 민준이 나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청소를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은 대청소 날이었다. 그녀는 격리부장으로 30년을 일하며 체득한 규칙성을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오후 2시쯤 수정은 민준의 서재 앞에 섰다. 평소 이 방은 민준의 사적 공간이라 여겨 거의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책장 위에 쌓인 먼지가 신경 쓰였다. 한 번만 깨끗이 해놓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재는 책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 한쪽을 차지한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 경제 잡지, 그리고 몇 권의 소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 쓰던 만년필과 노트, 그리고 오래된 탁상 시계가 놓여 있었다. 수정은 청소 도구를 들고 책장부터 닦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한 권씩 꺼내 정리하던 중 책장 맨 위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갈색 가죽으로 된 손때 묻은 작은 상자였다. 이건 뭐지?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먼지를 털어내자 표면에 희미하게 M,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민경. 민준이 전처의 이름이 이민경이었다는 것을 수정은 알고 있었다. 재혼 전 민준은 솔직하게 말했었다.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 아내는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수정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고 자신에게도 첫 남편과의 추억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손에 든 이 상자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수정은 잠시 망설였다. 열어봐야 할까? 이건 남편의 사적인 물건이다. 하지만 청소하다 발견한 건데 그냥 닦아서 다시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던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남자는 민준이었다. 30년은 젊어 보이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분명 민준이었다. 그리고 여자. 수정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신부는 긴 생머리를 곱게 늘어뜨리고 수줍은 듯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수정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부의 왼손. 부케를 든 그 손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 작은 에메랄드가 박힌 은색 테두리의 반지. 수정은 숨이 막혔다. 그 반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건 언니 거잖아. 30년 전 언니 한수민이 집을 나가던 날. 그날 밤 수정은 언니와 격렬하게 싸웠다. 어머니 최영숙의 편에 가난 답답한 현실 그리고 언니가 자신을 버리고 남자를 따라 떠난다는 배신감이 뒤섞여 수정은 소리쳤다. 언니는 이기적이야. 나 혼자 엄마 모시고 살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현관문을 열기 직전 수정을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언니의 손에 끼워져 있던 것이 바로 그 에메랄드 반지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언니 20살 생일에 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수정아, 미안해.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수정은 사진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다. 이민경이 언니라고? 말이 안 됐다. 아니, 말이 될 수가 없었다. 언니는 30년 전 가출했고 그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 애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언니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다. 수정은 평생 언니를 그리워했고 언니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바로 그 언니였다니. 수정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뒷면을 뒤집자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다. 민경아, 미안해. 끝까지 지킬게. 마이너스 민준. 1995년 3월 12일. 1995년. 언니가 집을 나간 해였다. 수정은 상자 안에 다른 것들을 꺼냈다. 편지 봉투가 3개 있었는데 모두 봉인되어 있었다.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같은 에메랄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반지와 똑같은 것. 왜 이게 여기 있어? 언니가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의부사들 박지훈의 목소리였다. 수정은 황급히 상자를 닫고 원래 자리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 지훈이 서재문을 열었다. 35세의 그는 민준을 닮아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지만 눈빛은 항상 차갑고 경계하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재혼을 끝까지 반대했고 수정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그 호칭엔 존중보다는 형식적 예의만 담겨 있었다. 아, 지훈아. 청소하다가. 수정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재빨리 주웠지만 지훈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아, 아니야. 그냥 청소하다가 먼지 털던 거야. 그 상자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수정은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책장 위에 있던 거야. 먼지가 많아서. 그건 아버지 물건이에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미안해. 청소하려고. 지훈은 수정을 쏘아보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뭘 보셨죠? 아무것도 안 봤어. 그냥. 거짓말. 어머니 손 떨리고 있잖아요. 지훈은 수정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정은 뒤로 물러서며 상자를 더욱 꽉 쥐었다. 지훈아, 이건 내가 먼저 발견한 거야.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 어머니가 알 필요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 왜 내가 알면 안 돼?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수정을 노려보다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말 모르세요? 진짜로? 뭘? 아버지 전처가 누군지.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랑 결혼하신 거예요?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는 이민경이고 15년 전에 실종됐다고 들었어. 그게 다야. 이민경. 지훈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어머니, 그 사람 본명이 뭔지 아세요? 본명? 제 어머니는 이름을 바꿨어요. 30년 전에. 왜 바꿨는지 아세요?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각오는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니까. 그는 서재를 나갔고 수정은 홀로 남았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 상자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민준은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당신 서재요.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민경이 제 언니였나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대답해줘요.
이 사진 속 여자 당신 전처 이민경이 제 언니 한수민이 맞나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수정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니 결혼한 후에라도 왜 말 안 했어요? 수민 씨가, 아니 당신 언니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정 씨를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이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신 앞에 절대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그게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 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수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모릅니다. 15년 전 언니는 제게 이 상자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수정이를 부탁해.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왜요? 왜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걸 알고 싶으시면 어머니를 만나봐야 합니다. 최영숙 여사님을. 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알고 있다고요? 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1995년 3월 10일. 언니 한수민이 집을 나가던 날. 당시 수정은 26이었고 언니는 30이었다. 어머니 최영숙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다. 아버지는 수정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어머니는 악착같이 일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았다. 수정은 예쁘고 똑똑한 딸이었고 언니는 둔하고 말썽만 피우는 딸이었다. 수정이 대학에 갈 때 언니는 고졸로 공장에서 일했다. 수정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언니는 여전히 식당 일을 도왔다. 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수정이는 공부 잘하니까 너라도 잘 돼야지라고 말했다. 그런 언니가 그날 밤 갑자기 짐을 쌌다. 나 나갈게. 어디? 왜? 결혼해.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어머니 영숙은 밥그릇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결혼? 누구랑? 또 그 건달 같은 놈이냐? 이정호? 약쟁이 아들? 엄마, 정호 오빠는 약사예요. 건달 아니에요. 약사든 뭐든 넌 안 돼. 넌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하지 마. 왜요? 수정이는 대학도 보내고 회사도 취직시켰잖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면 안 돼요? 너 같은 게 무슨 인생을 살아? 넌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어. 그 말에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수정은 그때 처음 언니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받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가지 마. 수정이라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내가 나가면 누가 일 도와? 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짐을 쌌다. 수정은 그때 무서웠다. 언니가 떠나면 어머니의 모든 요구와 기대가 자신에게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소리쳤다. 언니는 이기적이야. 나 혼자 엄마 모시고 살라고. 언니가 나가면 나도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언니는 멈춰섰다. 천천히 수정을 돌아보며 슬프게 웃었다. 수정아, 미안해. 내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민준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갈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각오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창난 상태에서 진실을 말씀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수민 씨가 떠나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했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수민 씨의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한수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면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평화의 집 요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수정은 2층 203호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딸 수정이에요.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간병인이 나왔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아침부터 계속 헛소리 하시고. 괜찮아요. 제가 좀 있을게요. 수정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83세의 어머니 최영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악착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그 강인한 여자는 이제 앙상하고 작아져 있었다. 엄마.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혼탁한 눈동자가 수정을 바라보았다. 누구야? 나 수정이야. 엄마. 수정이. 우리 수정이. 영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지고 불안한 표정으로 변했다. 수정아, 수민이 봤어? 수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언니 얘기 좀 해줘. 언니가 왜 집을 나갔어? 정말 정우 오빠랑 결혼하려고 나간 거야? 영숙은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아니야. 그 애는 안 돼. 그 애는 더러워. 그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엄마, 무슨 소리야? 언니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 애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라고. 수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가 엄마 딸이 아니라니? 영숙은 수정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언니야. 내 언니년이. 그년이 남자 만나서 애 가졌어.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떠넘겼어. 내가 키워라. 난 결혼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했어. 수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언니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 이모의 딸이었다는 거야? 맞아. 그 더러운 년의 딸. 나는 억지로 키운 거야. 우리 아버지가 가족이니까 키워라 해서. 하지만 난 한 번도 그 애를 내 딸로 생각 안 했어. 영숙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매일 구박했어. 밥도 적게 줬고 좋은 옷도 안 사줬어. 수정이한테는 다 줬지만 그 애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 애는 우리 집안의 수치니까. 엄마. 그게 언니 잘못이야? 언니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닥쳐. 넌 몰라. 그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는지. 동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는지. 영숙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서 그 애가 남자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 애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더러운 피가 퍼지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수정은 온몸이 떨렸다. 그래서 언니를 내쫓은 거야? 내쫓은 게 아니야. 그 애가 알아서 나간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숙의 눈이 번뜩였다. 너 같은 게 무슨 사랑을 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말했지. 엄마. 수정은 소리쳤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애가 웃더라. 그 무서운 눈으로 날 보면서 그럼 나는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떠나야겠네요. 엄마, 이제 수정이한테만 잘해주세요라고 했어. 수정은 요양원을 나와 곧장 동네 약국으로 향했다. 은혜약국. 3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약국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세의 이정호가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수정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정 씨? 정호 오빠. 수정은 그의 앞에 섰다. 언니 얘기 좀 해줘요. 오빠는 알고 있죠? 언니가 왜 떠났는지. 언니가 어디 갔는지. 정호는 한숨을 쉬며 준비 중 팻말을 문에 걸었다. 앉아요. 두 사람은 약국 안쪽 상담실에 마주 앉았다. 정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민이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를요? 네. 세상에서 가장. 그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사람 취급해준 게 당신이었으니까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았어요. 어머니한테서. 매일 듣는 말이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였죠. 하지만 수민이는 참았어요. 왜?
당신 때문에. 저 때문에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수민이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고. 그래서 참은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수민이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같이 떠나자고. 하지만 수민이는 고민했어요. 수정이는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수정이가 엄마한테 더 시달릴 텐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당신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그리고 당신이 독립하면 그때 떠나기로. 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1995년 3월. 당신이 회사에 취직했죠. 수민이는 그제야 짐을 쌌어요. 이제 수정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오빠랑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정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 수민이는 당신과 어머니한테 격렬하게 비난받았어요. 이기적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수민이는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그날 밤 나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정호야 미안해. 나 못 가. 수정이가 날 증오하는데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벌 받아야 해라고. 정호는 눈을 감았다. 나는 달려갔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소식을 들었죠. 수민이가 이름을 이민경으로 바꾸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수정은 약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의부사들 지훈이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야. 왜? 아버지 회사 선배분들이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 건강 문제로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고. 무슨 건강 문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요. 수정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훈아? 대답이 없었다. 수정은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훈이 책장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제 그 가죽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이 상자 안에 뭐가 더 있는지 아세요? 뭐? 지훈은 상자에서 봉인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요. 제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날 밤 아버지한테 남긴 편지예요. 저도 아직 안 읽었어요. 아버지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셔서. 그럼 왜 지금?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제대로 아셔야죠. 지훈은 편지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지훈아, 그거 아버지 허락 없이 열면 안 돼. 늦었어요. 지훈은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민준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거짓말하고 살았던 것.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도 이제 알겠지만 내 본명은 한수민이에요. 이민경은 가짜 이름이고 가짜 인생이었죠. 나는 동생 수정이를 평생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계예요. 수정이가 당신을 만났어요. 회사 선배로. 그리고 당신을 좋아한다고 친구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떠날게요. 당신과 수정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단 하나만 부탁할게요. 수정이한테 내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게 해주세요. 수정이는 평생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지훈이를 부탁해요.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가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수정이를 사랑해주세요. 마이너스 한수민.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니가. 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가 행복을 포기한 게 전부 나 때문이었어.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수정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제 친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누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지. 지훈아,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아버지도 원망했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원망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한수정.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까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수정 씨? 집에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편지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갔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만이 텅 빈 서재에 메아리 쳤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밤새 울다가 지쳐 쓰러진 것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깬 수정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 밖에 서 있는 건 지훈의 약혼녀 강민아였다. 32세의 그녀는 날카로운 인상의 미인으로 언제나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미나 씨,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정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뭔데요? 이민경 씨, 그러니까 한수민 씨의 실종 사건 관련 법률 문서예요. 제가 로펌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수정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장에는 한수민 가명 이민경 실종 신고 및 사망 추정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뭐라고요? 사망 추정? 네. 15년 전 박민준 씨가 실종 신고를 했고 7년이 지나 사망 추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나는 잠시 멈췄다. 그 과정에서 15억 상당의 생명보험금과 부동산이 박민준 씨 명의로 이전됐어요.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 보험금을? 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가 어머님과 재혼하기 직전 어머님 명의의 집을 사는 데 쓰였어요. 수정은 숨이 막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수민 씨가 정말로 스스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그만해요. 수정은 소리쳤다.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언니를 사랑했어요. 사랑? 미나는 비웃듯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는데 7년 만에 사망 신고하고 보험금 타는 게 사랑인가요?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미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님,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제 약혼자 지훈 씨의 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녀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혹시 박민준 씨가 한수민 씨를 죽인 건 아닐까요? 문이 닫혔다. 수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수정은 미나가 남기고 간 서류를 밤새 들여다보았다. 생명보험금 청구서, 부동산 이전 등기부, 사망 추정 판결문. 모든 서류에 박민준의 서명이 있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렸다. 새벽 5시 민준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수정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미나가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민준은 서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미나가 가져왔어요. 당신이 언니 이름으로 15억을 받았다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수정 씨,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 씨가 언니 핑계 대지 마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니가 떠난 지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은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니면 그냥 7년 기다렸다가 사망 신고하고 돈 받은 거예요? 수정 씨. 대답해요. 당신이 언니를
언니한테 뭘 한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수민 씨는 스스로 떠났어요. 내게 편지를 남기고. 그 편지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조작한 건 아니에요?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네, 의심해요. 당신이 언니를 죽이고 돈을 가로챈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수정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어머니. 지훈은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와 수정 사이에 섰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세요. 지훈아, 지금은 아니다. 아니, 지금이에요. 어머니는 알 권리가 있어요. 지훈은 수정을 돌아보았다. 어머니, 제가 15년 전 그날 밤 뭘 봤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제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격렬하게 싸우는 걸 봤어요. 서재에서. 그날 밤 10시쯤이었죠. 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당신이 그 애를 만나는 걸 알았어요. 수정이를 만나는 거.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가까워진 거 다 알아요라고 소리쳤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지훈, 그만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세요. 지훈은 계속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수정 씨를 사랑하게 됐소. 당신도 이해해 주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웃었어요. 그 무서운 눈으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해해요. 당신이 내 동생을 사랑하는 거. 나는 당신과 수정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떠날게요. 영원히.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수정은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아니야. 그럼 언니는? 네. 제 친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수정. 수정은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엄마가 정신이 가장 또렷할 때가 언제예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요. 그때 약효가 적당히 돌아서 창난이 덜해요. 오후 3시 30분 수정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예전에 그녀가 즐겨하던 일이었다. 엄마.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눈빛이 비교적 맑았다. 수정아. 왔구나. 네, 엄마. 얘기 좀 해요. 수정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언니 얘기 좀 더 해줘요. 언니가 정말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거예요? 영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한참 동안 뜨개질 바늘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수정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가요? 수민이를. 너무 못살게 굴었어.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 알아? 수민이가 어렸을 때 밤마다 울었어. 엄마, 나 왜 태어났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죠? 라고 물었어. 엄마. 나는. 대답 못했어. 그냥 등 돌리고 잤어. 그 애가 울다가 지쳐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다가 내가 태어났어. 넌 진짜 내 딸이었어. 그래서 수민이한테 더 잔인해졌어. 너는 진짜 내 딸이 아니니까 참아라. 수정이만 행복하면 되라고 매일 말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무서웠어. 영숙이 수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민이가 너보다 더 예뻐서, 더 착해서, 사람들이 수민이를 더 좋아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수민이를 못생기게 만들려고 했어. 머리도 안 다듬어주고 옷도 남루하게 입혔어.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 수민이는 그래도 빛났어. 착하고 강하고 아름다웠어. 그게 더 무서웠어. 엄마, 그래서 언니를 내쫓은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민이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기뻤어. 드디어 수정이만 남겠구나라고 생각했어. 엄마. 하지만 수민이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 엄마, 이제 수정이한테만 잘해주세요. 수정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수정이가 저를 미워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했어. 영숙은 흐느꼈다. 나는 약속했어. 수민이가 바라는 대로 너한테 잘해주겠다고. 그리고 수민이가 보낸 편지는 모두 버렸어. 뭐라고요? 수정은 얼어붙었다. 수민이는 떠난 후에도 1년에 4번 내 생일이랑 명절마다 편지를 보냈어. 수정이 잘 있어? 수정이한테 제발 잘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어. 언니가 편지를? 나는 다 찢어서 버렸어. 그리고 너한테는 언니는 연락도 안 한다고 거짓말했어. 수정은 온몸이 떨렸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편지가 왔어요? 2010년까지. 그 후로는 끊겼어. 2010년. 15년 전. 수민이 사라진 그 해였다. 그날 저녁 수정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 앞에는 낯선 차들이 서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저기 오신다. 한수정 씨.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었다. 한수정 씨, 남편 박민준 씨가 전처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오늘 오후 강민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민경 실종 사건의 진범은 박민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은 기자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민준과 지훈이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미나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저는 변호사로서 15년 전 이민경 씨 실종 사건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민준 씨는 이민경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7년 후 사망 추정 판결을 받아 15억 상당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수정 씨와 재혼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민경 씨의 본명이 한수민이며 한수정 씨의 친언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박민준 씨는 전처를 죽이고 그 동생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경찰에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박민준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나의 얼굴이 클로즈업됐다. 한수민 씨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 범인은 바로 남편 박민준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왔다. 박민준 씨, 임해 동행 좀 하시겠습니까? 이민경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 안 가요. 변호사 부르고 가야죠. 수정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하지만 수정 씨, 나를 믿어줘요. 나는 수민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민준은 경찰과 함께 집을 나갔다. 수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지훈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만족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훈아, 나는. 닥치세요.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지훈도 집을 나갔다. 수정은 홀로 남았다. 텅 빈 집에서 그녀는 무릎을 안고 흐느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수정은 기자 들릴까봐 두려웠지만 문을 열었다. 이정호였다. 정호 오빠. 들어가도 돼요? 정호는 거실로 들어와 수정 맞은편에 앉았다. TV 뉴스 봤어요. 민준 씨가 경찰 조사 받는다고. 네. 모든 게 엉망이에요. 언니는 사라졌고 민준 씨는 의심받고 지훈이는 날 원망하고. 수정 씨. 정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민이는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수민이는 살아있어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쓴 여자가 제주도 바닷가에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손에 끼워진 반지가 선명했다. 에메랄드 반지. 이건 언니. 2015년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주도에서. 우연히 내 친구가 봤대요. 수민이 닮은 사람이 있던데라고 연락 와서 내가 직접 찾아갔죠. 그래서요? 만났어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진을 찍은 장소에 가봤는데 그 사람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말해줬어요. 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석 달간 머물다 갔다고. 민경. 언니의 가명이었네요. 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이것도 줬어요. 정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수민이가 두고 간 거예요. 읽어보세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수정은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2010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로 나는 한수민을 죽이기로 했다. 이민경도 죽이기로 했다. 모두를 위해서. 민준을 위해서,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수정이를 위해서. 수정이가 민준 씨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회사 선배로 만났다고 친구한테 신나서 얘기하더라.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 내가 사라져야 할 때라는 걸.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다. 수정이에게 잘해줄 것이다. 나는 짐이 될 뿐이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3월 20일. 민준 씨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리고 지훈이 방에 몰래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다.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지훈이는 아버지와 수정이 이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며 자랄 것이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이다. 2010년 4월 1일. 제주도에 도착했다. 바다가 아름답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 이름도 버리고 과거도 버리고.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롭다. 수정아, 보고 싶어. 2012년 8월 5일. 오늘 신문에서 민준 씨와 수정이 결혼 기사를 봤다. 너무 기쁘다. 수정아, 행복해. 나는 이제 정말로 사라질 수 있겠다. 2015년 2월 10일.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암이라고 한다. 6개월에서 1년. 두렵지는 않다. 오히려 해방되는 기분이다. 수정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가 너를 떠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야. 이제 나는 편히 갈 수 있어.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수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언니, 언니. 정호가 말했다. 수정 씨, 수민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언니는? 지금? 모르겠어요. 2015년 이후로는 흔적이 없어요. 아마.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수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수정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저인데요. 저는 제주 서귀포의 바다의 집 게스트하우스 주인 김미숙입니다. 이정호 씨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네. 한수민 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5년 전 수민 씨가 제 게스트하우스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언젠가 내 동생 수정이가 나를 찾으면 이걸 전해주세요라고. 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뭘요? 뭘 전해달라고 했어요? USB 하나요. 그리고 편지. 수민 씨는 수정이가 나를 증오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주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주소 알려주시면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수정은 정호를 돌아보았다. 오빠, 언니가 뭔가를 남긴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준이 경찰서에서 돌아왔다. 그는 지쳐 보였다. 조사 어땠어요? 알리바이가 확인돼서 일단 풀려났어요. 2010년 3월 수민 씨가 사라진 날 밤 나는 회사 야근을 했고 CCTV에도 찍혔어요. 그럼 혐의가 풀린 거네요? 아니요. 미나 씨가 공모자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대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정 씨,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런 고통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수민 씨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미나가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미나와 함께 어머니. 아니, 한수민 씨의 실종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지훈, 제발. 민준이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저는 제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해요. 그게 제 의무예요. 내 어머니는 스스로 떠났다. 나도 수정 씨도 아무 잘못 없어. 그건 아버지 말일 뿐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미나가 끼어들었다. 박민준 씨, 한수정 씨, 두 분 모두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지훈과 미나는 집을 나갔다. 수정과 민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실을 밝혀야죠. 수민 씨가 정말로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야 우리도 지훈이도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일단 기다려봐요. 당신이 받을 USB와 편지.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언니, 당신은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밤 11시 수정과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수정은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 2시쯤 수정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래층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여보, 여보. 그녀는 민준을 깨웠다. 뭔가 소리가 나요. 아래층에서. 민준도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집 안에 있었다. 내가 가볼게. 당신은 여기 있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민준의 비명이 들렸다. 악, 여보. 수정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거실 불을 켰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그리고 서재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서재를 뒤지고 간 것이었다. 수정은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집 밖은 고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남편이 다쳤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수정은 민준을 안고 흐느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제발. 민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수정 씨. 말하지 마요. 곧 병원 가요. 서재. 확인해봐요. 뭘 가져갔는지. 민준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수정은 서재로 뛰어갔다. 책장은 엉망이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책장 맨 위 그 가죽 상자가 사라져 있었다. 상자가 없어. 수민의 편지, 사진, 반지가 들어있던 그 상자.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다. 수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누군가 언니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가족 내부에 있었다. 민주는 머리에 십바늘을 꿰매고 입원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수정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다. 새벽 4시 병실은 고요했다. 경찰이 집을 조사했지만 침입자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적인 범죄였다. 도대체 누가? 수정은 생각을 정리했다. 상자를 가져갈 이유가 있는 사람. 수민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 지훈? 아니, 지훈은 어머니를 찾고 싶어 했다.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다. 미나? 가능성이 있었다. 미나는 사건을 크게 만들어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듯 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애면 사건이 흐지부지 될 텐데. 아니면. 수정은 소름이 돋았다. 엄마?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치매에 걸렸지만 가끔 정신이 또렷해질 때가 있다고 했다.
만약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상자를 훔치게 했다면? 왜? 무엇을 숨기려고? 수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택배 알림이었다. 제주도에서 보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아침 8시 수정은 집으로 돌아와 택배를 받았다. 작은 상자였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수정의 이름이 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동생 수정아에게.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수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구나. 나는 한수민이고 이민경이고 그리고 내 언니야.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속였어. 아니, 나를 떠나보낸 건 너였지만 그 후로 30년 동안 나는 내 곁을 맴돌았어. 너를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대학 졸업할 때, 취직했을 때, 첫 남편을 만났을 때, 첫 남편을 잃었을 때. 모두 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늘 내 곁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민준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어. 이 사람이랑 행복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결혼했고 지훈이를 낳았어. 행복했어. 정말로.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어. 왜냐하면 너를 만났으니까. 2009년 민준 씨 회사에 내가 들어온 날. 나는 회사 행사에 참석했다가 너를 봤어. 20년 만에. 너는 날 몰랐어. 나는 성형도 했고 이름도 바꿨으니까. 하지만 나는 한눈에 너를 알아봤어. 그리고 나는 알았어. 내가 민준 씨를 좋아한다는 것을. 2010년 초 너는 친구한테 신나서 말했어. 회사에 정말 멋진 선배가 있어. 박민준 부장님. 나이는 좀 있는데 정말 신사 같아. 이혼남이긴 하지만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어. 카페에서 너와 내 친구가 얘기하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너와 민준 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수정아,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절대로. 30년 전 그날 밤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었어. 이제 수정이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엄마한테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그래서 떠난 거야. 하지만 나는 바보였어. 엄마는 변하지 않았고 너는 여전히 힘들었지. 그래서 1년에 4번씩 편지를 보냈어. 엄마한테. 수정이한테 잘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엄마는 내 편지를 모두 찢었다고 하더라. 나중에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너는 강하게 잘 자랐으니까. 수정아, 이제 이 편지와 함께 USB를 남겨.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들어있어. 첫째, 내가 살아온 30년의 기록. 사진, 영상, 일기.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둘째, 민준 씨와 지훈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내가 왜 떠났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실. 수정아, 나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야. 나는 병으로 죽었어. 2015년 말기암. 제주도 병원에서 평화롭게.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민준 씨를 용서해줘. 그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나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훈이를 안아줘. 그 애는 엄마를 잃고 너무 외로웠을 거야. 그리고 엄마를. 엄마도 용서해줘. 엄마도 피해자였어. 엄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어. 수정아, 너는 이제 자유야. 내 사랑, 내 죄책감, 내 희생,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그냥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해, 내 동생. 마이너스 언니 수민이가. 수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언니.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다. 1. 수민의 인생 마이너스 사진과 영상. 수정은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다. 어린 시절 수민의 사진. 초라한 옷을 입고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수정이 태어났을 때 사진.
수민이 갓난아기 수정을 안고 있는 모습. 수민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다. 수정의 초등학교 입학식.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수민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정의 대학 졸업식. 역시 멀리서 찍은 사진. 수민은 30년 동안 수정을 지켜봤던 것이다. 그리고 수민과 민준의 결혼식 사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지훈이 태어났을 때 수민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지막 사진. 2015년 제주도 바닷가. 마스크를 쓴 수민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아. 수정아,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언젠가 너도 여기 와서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 민준과 지훈에게. 두 번째 폴더에는 영상 파일 2개가 있었다. 수정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제목은 민준 씨에게였다. 화면에 수민이 나타났다. 2015년 머리가 짧아진 모습이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이라는 말이 맞나요? 이미 우리는 헤어졌으니까. 수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무섭지는 않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민준 씨, 당신과 함께한 1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저를 한수민이 아닌 이민경으로 사랑해줬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수정이를 만났을 때 나는 알았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동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떠났어요. 수정이와 당신이 함께 행복하길 바라면서. 민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수정이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지훈이를. 우리 아들을 부탁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끝났다. 수정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지훈아, 엄마가라는 제목이었다. 화면에 다시 수민이 나타났다. 더 야위어 보였다. 지훈아, 엄마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제 다 컸겠구나. 엄마는 내가 15살 때 떠났으니까 지금 너는 30이 넘었겠네. 미안해. 엄마가 비겁했어. 너를 두고 떠나서.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엄마가 없어야 했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수정이 이모도. 둘이 너를 사랑으로 키울 거야. 지훈아,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 수정이 이모를 미워하지 마. 이모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제 이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게. 바람으로, 햇살로, 바다의 파도 소리로. 사랑해, 내 아들. 엄마가. 영상이 끝났다. 수정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수정은 세 번째 폴더를 열었다. 제목은 수정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었다. 안에는 문서 파일 하나와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문서를 먼저 열었다. 최영숙의 비밀. 수정아,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엄마의 진실이야. 엄마는 나를 평생 학대했어. 왜냐하면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큰이모는 재벌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리고 임신했지. 그 남자는 큰이모한테 거액을 주고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어. 하지만 큰이모는 아이를 낳았고 그게 나야. 큰이모는 나를 엄마한테 떠넘기고 그 남자와 결혼했어. 재벌가의 부인이 됐지. 엄마는 평생 그걸 원망했어. 왜 언니만 잘 사는 거야? 나는 언니의 씨앗을 키우며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나를 학대한 거야. 나는 언니에 대한 복수의 대상이었어. 하지만 수정아, 여기에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 그 재벌가 남자. 큰이모와 결혼한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박민준 씨의 아버지야. 그래. 민준 씨는 나의 이복 동생이었어. 우리는 모르고 결혼한 거야. 수정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화면이 흐려졌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 없었다. 민준과 수민이 남매였다니. 그럼 지우는? 수정은 다시 문서를 읽었다. 수정아, 놀랐지? 나도 2008년에 알았어. 민준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거든. 큰이모가 민준 씨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제 동생한테 맡겼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엄마가 왜 나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민준 씨와 결혼하면 안 되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는 결혼했고 지훈이가 태어났어. 나는 민준 씨한테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 우리는 남매였어요라고. 그래서 침묵했어. 그리고 2010년 너를 만났을 때 나는 결심했어.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민준 씨와 나의 결혼은 잘못된 거였어. 하지만 너와 민준 씨는 아무 문제 없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수정아, 이 비밀은 너만 알아. 민준 씨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지훈이한테도 말하지 마. 그 애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그냥 묻어버려. 나와 함께. 사랑해, 수정아. 자유로워. 수정은 문서를 닫았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 영상 파일이 남아 있었다. 제목은 수정이에게 마이너스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수민이 나타났다. 2015년 5월. 제주도 바닷가였다. 수민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정아, 안녕. 엄마의 마지막 영상이야. 지금 나는 제주도 바다를 보고 있어. 정말 아름다워. 넌 이 바다를 꼭 봤으면 좋겠어. 수정아, 나는 후회 없어. 비록 짧았지만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지키는 살.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와 행복해. 지훈이를 안아줘. 그 애는 내 조카야. 아니, 이제는 내 아들이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를 용서해. 내가 너를 두고 떠나서. 수정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절대로. 30년 전 그날 밤 내가 한 말.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말은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나는 그 말 덕분에 떠날 수 있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고마워해. 수정아, 이제 나는 가야 해. 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어. 나는 바다가 될 거야. 그리고 바람이 될 거야. 내가 바닷가에 올 때마다 바람이 내 뺨을 스칠 때마다 그게 나야. 수정아, 사랑해. 행복해. 라고 속삭이는 거야.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동생.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수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흔들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수정은 USB를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민준이 돌아섰다. 수정 씨,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울었어요? 수정은 대답 대신 USB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거. 봐요. 이게 뭔데요? 언니가 남긴 거예요.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민준은 USB를 받아들었다. 수정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여보, 먼저 말할게요. 수정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스스로 떠난 거예요. 당신 때문도 나 때문도 아니에요. 언니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수정 씨. 그리고 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2015년. 제주도에서. 평화롭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민 씨가. 네. 언니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수정은 민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민준 씨에게라는 제목의 영상. 민준은 화면 속 수민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영상이 끝나고 민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요. 수민 씨, 미안해요. 수정은 남편을 안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수정은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나야. 어디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으로 와. 아버지한테.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알겠어요. 1시간 후 지훈이 병실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뭔데요? 수정은 노트북을 지훈 앞에 놓았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 남긴 영상이야. 봐. 지훈은 의자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다. 지훈아, 엄마야. 화면 속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게. 바람으로, 햇살로, 바다의 파도 소리로. 영상이 끝나자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엄마, 엄마. 35세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수정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아,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끝까지. 어머니. 아니, 이모. 지훈이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아니야. 넌 엄마를 사랑했던 거야. 당연한 거야. 이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이모를 사랑했고 이모의 행복을 바랐는데 저는 이모를 원망했어요. 지훈은 수정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정은 지훈을 껴안았다. 그래. 나는 내 어머니야. 내 친어머니가 원한 대로. 민준도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이 놀라 일어섰다. 미나? 왜 왔어? 죄송합니다. 미나는 수정과 민준 그리고 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제 명성을 높이려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박민준 씨가 살인자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저는 언론에 그렇게 흘렸어요. 제 야심 때문에. 미나. 지훈이 다가갔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로는 당신의 집안과 배경을 원한 거였어요. 그럼 우리 헤어져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미나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건 제가 경찰에 제출할 사과문이에요.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제 자백서예요. 저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미나, 그럴 필요까지는. 수정이 말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미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수정은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 최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병인의 말에 따르면 어제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엄마.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다. 오늘은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수정아. 네, 엄마. 나예요. 수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이제 다 알았어요. 언니가 남긴 편지 봤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수정아, 미안해. 엄마도 힘들었죠? 큰 이모 때문에, 가난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나쁜 엄마였어. 수민이한테 너무 잔인했어.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언니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정말? 네. 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도 용서해줘. 엄마도 피해자였어. 영숙은 소리내어 울었다.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집에 침입한 사람, 그거 엄마가 시킨 거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는 비밀이 밝혀질까봐 무서웠어. 수민이와 민준 씨가 남매라는 것이. 그래서 요양원 직원한테 돈 주고 부탁했어.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 상자 어디 있어요? 내 옷장. 맨 아래. 수정은 어머니의 옷장을 열었다. 맨 아래에 그 가죽 상자가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놓아요. 모든 비밀, 모든 죄책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수정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네, 엄마. 용서할게요. 이제 모두 끝났어요. 영숙은 수정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고마워. 수정아.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수정은 민준과 지훈을 불렀다.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가 남긴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민준 씨와 언니는 이복남매였어요. 뭐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정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큰이모와 민준의 아버지, 수민의 출생,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결혼한 사실. 그럼 저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친. 근친에서 태어난 건가요? 아니야. 수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사랑해서 태어났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했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지훈아, 내 어머니는 이 비밀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갔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그래야 해. 수정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 비밀은 우리 셋만 알아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하지만 수정 씨, 언니가 원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죄책감 없이 살기를. 수정은 USB를 꺼냈다. 그리고 세 번째 폴더 수정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삭제했다. 이제 이 비밀은 사라졌어요. 영원히. 민준과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3개월이 흘렀다. 미나는 허위사실 유포로 변호사 자격이 1년간 정지되었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지훈과의 약혼을 파기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경찰은 한수민 실종 사건을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내렸다. 수정이 제출한 수민의 편지와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박민준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다. 어머니 최영숙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영숙이 평생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많았다. 수정은 그 돈 전부를 한수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가난하지만 착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언니가 원했을 거예요. 수정은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했다. 제 언니 한수민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제 한수민은 살인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재단 설립식이 끝나고 이정호가 수정을 찾아왔다. 수정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오빠. 무슨 일이세요? 정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수민이가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예요. 수정이가 나를 찾으면 그때 주세요라고 했어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열쇠,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수정아, 이건 내가 제주도에서 5년간 살았던 작은 집이야.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정말 아름다워. 나는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뒀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여기 와서 쉬었으면 좋겠어. 바다를 보면서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어. 상처받은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 언니가 느꼈던 평화를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어. 사랑해, 수정아. 마이너스 언니가. 수정은 편지를 읽고 정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언니가 이 집을 언제 샀어요? 2010년. 제주도에 도착한 직후요. 내가 돈을 좀 보냈거든요.
수민이는 그걸로 이 집을 샀어요. 오빠가 언니를 도와주셨군요. 30년 동안.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수민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수민이의 마음속 첫 번째는 늘 당신이었어요, 수정 씨. 오빠, 이제 나도 내려놓으려고 해요. 수민이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정호는 수정의 손을 잡았다. 행복하세요, 수정 씨. 그게 수민이가 바랐던 거니까. 수정은 민준과 지훈에게 제안했다. 제주도에 가요. 언니가 살았던 집을 보러. 좋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고 싶어요. 지훈도 동의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다. 수민이 살았던 집은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저기에요. 수정이 가리킨 곳에 하얀색 단층 집이 있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수정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깨끗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김미숙 씨가 가끔 와서 청소를 해줬다고 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와! 지훈이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민주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수민이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시집, 소설, 그리고 요리책. 수민 씨는 여기서 평화로웠을 거예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수정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언니 나왔어. 언니가 사랑했던 곳에. 저녁 무렵 김미숙 씨가 집을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따뜻한 인상의 여자였다. 수정 씨죠? 전화로 말씀 나눴던. 네, 감사합니다. 집 관리해 주셔서. 아니에요. 수민 언니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요. 미숙 씨는 세 사람에게 차를 내왔다. 언니는 여기서 5년을 사셨어요. 처음 2년은 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중 3년은 이 집에서요. 어떤 분이셨어요? 지훈이 물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셨고 동네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미숙 씨는 웃었다. 아이들이 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민경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병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수정이 물었다. 2014년 말쯤이요. 언니가 갑자기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대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언니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이제 충분히 살았어요. 편히 가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6월 언니는 집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바다를 보셨어요. 장례는 언니가 미리 유언을 남기셨어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저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미숙 씨는 창밖 바다를 가리켰다. 저기 저 앞바다에. 언니는 이제 바다가 되셨어요. 그날 밤 수정은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언니. 수정은 바다를 향해 말했다. 나왔어. 언니가 사랑했던 곳에. 바람이 불었다. 수정의 뺨을 스쳤다. 언니 미안해. 30년 동안 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니의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거였다는 것을. 수정은 눈물을 닦았다. 언니, 나 이제 행복할게. 언니가 원한 대로. 민준 씨와 지훈이와 함께. 그리고 이 집을 언니가 원한 대로 쓸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바람이 다시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언니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나를 지켜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이제 편히 쉬어. 나는 괜찮아. 정말로. 수정은 바다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정, 민준, 지우는 제주도 집을 수민 추모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다.
이 공간은 쉼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개장식에서 수정이 말했다. 가족 문제로 힘든 분, 상처받은 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 누구나 이곳에서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무료였다. 장학재단의 수익금으로 운영되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2층에는 객실 4개가 있었다. 정원은 이정호가 가꾸었다. 그는 약국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되었다. 수민이가 사랑했던 꽃들을 심었어요. 정호는 장미, 백합 그리고 수국을 심었다. 수민이는 여기 있어요. 이 꽃들 속에, 이 바람 속에. 게스트하우스의 첫 손님은 30대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소연.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도망쳤어요. 소연은 멍든 팔을 보여줬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광고를 보고 왔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쉬어가세요. 수정은 소연을 2층 객실로 안내했다. 며칠이든 계셔도 돼요.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소연은 창밖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은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 괜찮아, 너는 소중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건 이 집의 주인, 제 언니예요. 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한 달 후 소연은 게스트하우스를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수정 언니, 수민 언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지우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도왔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둘래요. 왜? 좋은 회사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민주는 아들을 안았다. 수민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줬다. 제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지우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어머니를 닮으셨나 봐요. 지훈은 웃었다. 네, 저는 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두 분의 어머니가 모두요. 게스트하우스 개장 1주년 기념일. 수정, 민준, 지훈, 그리고 이정호는 바닷가에 모였다. 1년 동안 87명의 손님이 다녀갔어요. 수정이 보고했다. 그중 23명은 새 직장을 구했고 15명은 가족과 화해했고 49명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해요. 수민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훈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4개의 하얀 종이배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 각자 소원을 적어서 바다에 띄워요. 4사람은 종이배에 각자의 소원을 적었다. 수정의 소원 언니 행복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 민준의 소원 수민 씨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지훈의 소원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정호의 소원 수민아, 이제 나도 내려놓았어. 편히 쉬어. 사랑했어. 4사람은 종이배를 바다에 띄웠다. 종이배들은 파도를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다. 안녕 언니. 안녕 수민 씨. 안녕 엄마. 안녕 수민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누군가 나도 사랑해 모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2025년 가을. 수민 추모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쉼터가 되었다. 전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모두 평화를 찾아 돌아갔다. 수정은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민주는 은퇴 후 게스트하우스에서 목공 수업을 열었다. 손님들에게 작은 가구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지우는 결혼했다. 상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여성이었다.
그들은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이정호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원을 가꾸었다. 정원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수정은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언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언니가 원했던 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언니 고마워. 평생 나를 지켜줘서. 수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언니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제 나는 언니를 온전히 이해해. 언니의 모든 선택,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을. 언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어. 그건 바로 자유야. 죄책감에서의 자유, 과거에서의 자유, 그리고 사랑할 자유. 나는 이제 행복해. 진짜로. 민준 씨와 지훈이와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언니,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그때는 진짜 자매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언니. 영원히. 마이너스 수정이가. 수정은 편지를 바다에 띄웠다. 편지는 파도를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다. 안녕, 언니. 그리고 고마워.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다. 바다는 반짝였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바람. 마치 누군가 나도 사랑해, 수정아. 행복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수정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다. 응, 언니. 나 행복해. 정말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